오늘 사실 좀 떨리는데. 그 7장 파울리 스핀 행렬, 켤레 전체 행렬, 에르미트 행렬, 뭐 이런 제목이에요. 근데 뭐 켤레 전체 행렬은 우리가 선영됐을 때 배웠고, 에르미트 행렬도 배웠는데, 이제 파울리 스핀 행렬이 처음 나와서 파울리 스핀 행렬이 뭔가를, 어, 익히는 게 지금 제일 중요한, 과제인 것 같은데, 근데 뭐 책을 읽어봐도 파울리 스핀 행렬은 뭐 시그마 x는 0110이고 시그마 y는 0 i 마이너스 i 0이고 시그마 z는 100 마이너스 1이다. 이제 뭐 이런 얘기부터 쭉 시작을 하거든요. 어, 근데 이게 파울리 스핀 행렬이 뭔가 이거를 좀 얘기를 하고 싶어서 사실은 공부는 좀 많이 했는데 그래서 그거를 조금이라도 그 얘기를 잠깐 좀 하고 싶어요. 그래서 파울리 행렬 이거죠. 0110, 0i 마이너스 i 0, 100 마이너스 1. 이게 시그마 XYZ입니다. 이게 뭐냐 이제 물어보면 이거는 스핀의 움직임, 뭐 회전, 측정, 변환 뭐 이런 걸 표현하는 행렬이고 그러기 위한 기본 연산자다. 이제 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전자라는 건 이게 업스핀과 다운스핀으로 구성돼 있잖아요. 업스핀과 다운스핀의 선형 결합으로 표현할 수 있는데, 근데 이제 그 스핀 공간은, 그러니까 스핀 상태를 모아 만든 벡터 공간이겠죠. 스핀 공간은 복소수 계수를 허용하는 2차원 벡터 공간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psi는 a 플러스 bi의 0 플러스 c 플러스 di의 1, 뭐 이런 식으로 어, 표현을 한다. 이건 우리 앞에도 나왔었죠. 네. 근데 요거는 이제 복소수 2차원 벡터 공간이고, 근데 우리가 사는 공간은 이제 3차원 실수 공간이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파울리 행렬이 3차원 공간을 2차원 공간으로 연결하는 역할을 한다. 어,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거 어, 조금만 더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3차원 공간을 2차원 공간으로 연결한다는 게 어떤 뜻인지 잘 모르겠어요. 예, 이제 요건 뒤에도 나올 건데, 어, 여기 시그마 x, y, z잖아요. 그럼 x, y, z 요게 x축, y축, z축이니까 여기 3차원이잖아요. 근데 시그마 x는 0, 1, 1, 0 이거는 2차원이잖아요. 음. 그래서 요거는 요 오른쪽은 2차원이고 왼쪽을 다 합하면 3차원이어서 이 3차원과 2차원 간의 뭐 관계가 여기에 표현되어 있다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왜 오른쪽이 2차원이에요? 네? 2x2여서 그런 건가요? 파이트. 네. 그러니까 2차원을 다루는 행렬인 거죠. 그러면 3차원인데 2x2 행렬로 표현할 수 있다. 뭐 이런 건가요? 어, 어쨌든 지금은 거기까지만 얘기를 아, 하고 여기 뒤에 또 예, 나오니까 네. 이런 거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고 일단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어, 그 우리가 이중 슬릿 실험을 할 때 그 간섭 무늬가 생기잖아요. 그 간섭 무늬가 생기는 것은 파동 함수 간의 위상차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두 개의 물결이 이렇게 그 서로 다르면 골과 이랑이 합쳐져서 어떤 것은 어, 파도가 더 높아지고 어떤 것은 없어지고 막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게 간섭 무늬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것처럼 전자도 그런 성격을 갖고 있는데, 근데 전자는 이렇게 3차원의
공간, 3차원 공간을 이렇게 점유하는 그런 개념은 아니기 때문에 파동 함수라고 해야 됩니다. 파동 함수간 위상차 때문이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뭐 SU2, SO3, 어, 요거는 좀 나중에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3차원, 2차원 간의 그 관계를 나타내는 건데, 그래서 일단 그 파울리 스핀 행렬의 특성을 이제 좀 살펴볼 거예요. 어, 파울리 스핀 행렬 시그마 X는 0, 1, 1, 0인데, 어, 좀 헷갈리네. 어, 이거는 일단 에르미트 행렬이고, 그러니까 켤레 전체 행렬이 자기 자신과 같은 행렬이죠. A 대거는 A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이후에 우리가 선형대에서는 A 스타로 표시했는데 이제 여기서 이렇게 표현하기로 했죠. 그래서 A 대거는 A다. 에르미트 행렬이다. 그리고 뭐 인볼루터리라고 하는데 대합 행렬이라고 하는데 A 인버스도 A예요. 어, 선생님, 제가 기억이 잘 안 나서 그런데요. 예, 예. 그 대거라는 게 우리 그 노란 책, 존스턴 책에서는 뭐라고요? 이게 A 스타. 스타예요? conjugate 네, transpose? 컨주게이트 아, 아, 켤레 전체 행렬. 아, 예, 예, 예. 이 책에서는 A 대거로 표기를 하죠. 아, 대거라고 했나요? 예, 아하, 예, 대거. 네. 예. 이 그, 예, 단검처럼 네, 생겼. 네, 네. 근데 involuntary는 선생님 그냥 넣으신 건가요? 책에서 못 본 것 같아가지고. 예, 예, 예. 제가 넣습니다. 뭐 공부하다. 아, 아, 예, 예. 예, 근데 그래서 이게 네, 책에도 나와요. 나와요. 예, 아니, 그러니까 예, 넣어요? 이 이름은 안 나오지만 예, 예. 이 수식이 성립한다는 거는 나오거든요. 예, 이게 이거, 인버스죠, 인버스. 마이너스 예, 1처럼 예, 예. 이 되는. 예. 역행렬이 자기 자신과 같다. 그렇죠. 예, 어, 책에 나왔나요? 아니요, 네. 왜냐하면 그 A 스퀘어가 I잖아요. A 스퀘어가 I다. A잖아요. 네, 네. 그러면 그렇죠. A는 A 인버스라는. 예, 그렇죠. 그까지 연결 못 시켰어요. 예. 고맙습니다. 그래서 A 대거 A와 같죠. 데르미트 행렬이어서. 그래서 A 대거 A는 AA고 그리고 역행렬이니까 또 이거는 A 인버스 A 이렇게 쓸 수 있고 A 인버스 A는 I 그 지금 토마스 머스에 말씀하신 것처럼 어, 항등행렬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 선생님, 제가 옛날 거 공부한 기억이 잘 안 나서 그런데 A 대거 A가 AA예요? 아니 지금 에르미트 행렬이 A 대거는 A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A 대거를 A로 쓸 수 있고 근데 또 역행렬이 자기 자신과 같으니까 하나 또 이걸 A 인버스로 바꿀 수 있고 그래서 그 A 대거 A는 I가 돼요. 항등 행렬이 돼요. 이걸 유니터리 행렬이라고 하고 이거는 길이와 내적을 보존한다. 이것도 우리가 배운 상황인 거죠. 옛날에요. 예, 예? 옛날에 옛날에요. 예, 옛날에 배웠어요. 예. 그리고 이 유니터리 행렬이라는 것은 정규 직교 행렬의 개념을 복소수로 확장한 것이다. 라고 할 수 있겠죠? 네,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거 지금 세부적으로 설명할 자신은 없지만.
그래서 유니터리 행렬이고, 그러니까 에르미트 행렬이고, 인볼루터리 행렬이고, 유니터리 행렬이에요. 그리고 행렬식은 마이너스 1입니다. 여기서 0 곱하기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1이죠. 0 곱하기 마이너스의 제곱, i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1이죠. 마이너스 1 빼기 0이니까 마이너스 1이죠. 그래서 이 행렬식이 전부 마이너스 1이에요. 그 다음에 트레이스는 0이고, 대각선을 합하면 다 0입니다. 고유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1이에요. 그리고 고유 벡터는 시그마 Z는 1, 0, 0, 1이고 시그마 X는 루트 2분의 1, 1, 1, 루트 2분의 1, 1 마이너스 1. 시그마 Y는 루트 2분의 1, 1I, 루트 2분의 1, 마이너스 i 1 마이너스 I 그렇게 적혀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적혀 있는데 이게 I가 위로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닌가? 지금 좀 헷갈렸어요. 어, 근데 직교하니까 두 개 곱해보면 어떻게 돼요? 그 내적해보면 어떻게 되는지 보면 되겠다. 1 곱하기 i 마이너스 i 하면은 플러스 1. 아, 맞을 것 바뀌어야 같네요. 되는, 시그마 맞는 것 X, 같은데요? 네, 시그마 X가 1, 맞죠? 1, 1 마이너스 1이니까 시그마 Y는 1I, 1 마이너스 I 이렇게 됩니다. 예, 예. 네, 네. 그래서 고유 벡터가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제곱한 것들이 저 황등 행렬이 된다. I가 된다. 그래서 이 스핀 연산자 시그마 X, Y, Z는 그 반사 변환을 나타냅니다. 반사 변환이 뭐예요? 그러니까 시그마 X를 한번 하고 또 그걸 다시 하면 도로 돌아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거울에 비친 것처럼 좌우가 바뀌었다가 다시 돌아오는 거. 거울에 비치는 변환, 이게 반사 변환이에요. 회전 변환은 그 방향성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그걸 돌리는 거고, 반사 변환은 180도 뒤집는 거죠. 근데, 그, 이 양자 컴퓨팅에서는 다 이제 회전을 주로 다루는데, 그러니까 그 유니터리 행렬들이 많이 나와서 유니터리 행렬들이 그 전자를 그 상태 벡터를 이렇게 회전시키는데 시그마 이 파울 행렬들은 어, 이게 반사 변환 반사 변환을 나타내는 거예요. 선생님, 이게 뭐 약간 reflection하고는 조금 다른 개념일까요? 뭐라고요? reflection하고는 조금 다른 개념일까요? 제가 영어를 잘 못해서 아니요. 저기, 셀렉션이요? reflection요. 뭐였더라? T 마이너스 1이었나? 그, 리플렉션은 원래 우리가 했었던 거예요. 그거랑 다른 거예요? 반사 변화는? 아니 제가 그 영어를 못 알아듣어요. 그 용어를 제가 그래서 projection, reflection, 거기 배웠었잖아요. 리플렉션. 네네네. 예, 리플렉션 맞아요. 리플렉션이죠. 반사 변화 reflection이에요? 예, 예. 예, 고맙습니다. 근데 왜 이게 반사 변환인지? 잘 모르겠네. 예시로 보여줄 수 있나요? 저도 사실은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그때 시그마 G에다가 1, 0 곱하면 그대로 1, 0 나오잖아요. 그것도 반사 변환인가? 1이 되면 그대로인가? 어, 그게 1, 0, 0, 마이너스 1이 하면 반사가 되는 건가요? 어떤 방향으로? 어,
시그마 D가 1, 0, 0 마이너스 1이잖아요. 그렇죠. 그게 할 수가. 어떻게 하면 반사가 된다는 거죠? 하스모 쌤이 한번 해주실래요? 저는 지금 자신이 없는데. 그- 아니 그냥 저도 잘 몰라요. 한번 그냥 혹시 뭐가 되나 싶어가지고 이렇게 되면 반사인가? 아까 1, 0, 0 마이너스 1에다가 네. 요거로 해볼까? 약간 다른 거를 가지고 같은 걸 하면 그냥 너무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그때 했었는데 이것도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죠? 루트 2분의 루트 1 1이네. 2분의 1 마이너스 루트 2분의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 되죠. 그러면 이거를 그냥 원래는 이게 아니지만 원래는 이게 지금 2차원 복수 벡터 공단이라서 이렇게 그림을 그릴 수는 없지만 그냥 우리 이 R2라고 그냥 치고 해보면 이렇게 됐다가 뭐 이렇게 되는 모습이 될 것 같긴 하다. 그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X축의 반사 변화인데. 근데 실제로는 이렇게 그려지진 우리가 이건 그림을 그릴 수 없는 우리가 시각화할 수 없는 공간에 사는 애들이잖아요. 네, 네. 근데 어쨌든 대충 우리가 직관을 얻기 위해서 그려보면 그런 걸 말하는 건가? 네, 그런 것 같네요. 대충 감을 잡수렇게. 네, 감사합니다. 시각화할 수 없는 곳에 공간에 사는 애들이라고 하니까 되게 웃겨요. 뭐라고요? 아, 파울리 매트리스를 시각화할 수 없는 공간에 사는 애들이라고 하니까 되게 웃긴다고요. 네, 네. 스핀이 그런 것 같아요. 스핀이 우리가 그, 우리의 그런 그 기하적인 개념으로 잡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아, 이게 그 파울리 스핀에 관련된 행렬들은 말이죠. 지금 예, 파울리 스핀 행렬들의 그 특성들을 쭉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에르미트 행렬이고, 그 인볼루터리, 그러니까 역행렬이 자기 자신과 같은 행렬이고, 이 두 개의 결과 또 유니터리 행렬이고, 그다음에 행렬식은 마이너스 1이고, 트레이스는 0이고, 고유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1이고, 그다음에 반사 변환을 하는 행렬이고, 선생님, 저는 행렬식이 마이너스 1이라는 게 예, 기하적으로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원래 옛날에 직문수에서 배웠을 때 행렬식이 예, 약간 그 이거를 그러니까 벡터 스페이스를 격자 무늬로 생각한다고 하면 그 예. 기본되는 그 면적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마이너스면 그냥 방향이 다르다는 건지. 그런 것 맞아요. 같은, 그런 거죠. 맞아요. 예, 그죠? 공간의 방향이 달라지는. 양면, 만약에 그러니까 뭐 2D 스페이스라고 하면 이게 원래 그 X와 Y의 양수 쪽으로 된 부분에 이렇게 우리가 네모나 이런 걸 만들었잖아요. 행렬식을 예, 예. 공간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그러면 얘가 그냥 확 뒤집어져 가지고 그쵸. 어 뭐 뒤집어. 이렇게 대각선으로 간다든지 아니면 그 Y가 마이너스 쪽으로 뒤집힌다든지 뭐 그런 건가 보죠. 네, 네, 그렇죠. 그런 것 같아요. 음, 종이를 뒤집는 거. 그리고 이게 트레이스가 0이라는 것도 예. 이게 그냥 받아들였었는데 이게 트레이스가 어떤 크기가 있는 게 의미가 있나 봐요. 그죠? 그 어, 트레이스가 0이라는 게 뭔지 뭐 다른 그, 함의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도 무슨 함의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고유값이 플러스 마이너스 1이에요. 예, 고유값이. 고유값이 그러니까 안 늘린다는 거잖아요. 아이겐 마이너스 1. 벡터. 그러니까 아이겐 벡터를 아이겐 벡터 방향으로 그냥 아이겐 벡터만큼만 늘린다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렇죠. 네. 네. 크기는 뭐 그대로 유니터리라서 그런 건가요?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뭔가 트레이스에도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저도 모르겠지만. 그게 잘 궁금하긴 하네요. 네, 특별히 그거를, 영이라는 게 어떤 함의를 갖고 있는지. 네, 일단 그렇게 관찰은 된다. 네. 네. 근데 어쨌든 그 트레이스가 0인 거는 그 대각 고유값의 합이니까 고유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1이어서 행렬식은 마이너스 1이고 트레이스는 0이 된다. 뭐, 피상적으로는 이제 이렇게만 일단 말하겠습니다. 그 고유값의 합이라는 거에 뭐가 있는 것 같아요. 그죠? 나중에 가면서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음. 이 트레이스는 그렇게 크게 등장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지금 이 교재에서 앞으로 다룰 때. 근데 그런 걸 잘 생각할 수 있으면 좋겠죠. 음, 어, 그리고 고유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1이고 고유 벡터는 시그마 Z는 1001, 시그마 Y는 1i 루트 2분의 1에 1i, 1 마이너스 i, 시그마 X는 루트 2분의 1에 1 마이너스 1. 선생님, 그냥, 잠시만 얘기하면, 트레이스가 0이라는 거는 동비율로 늘어난다, 뭐 이런 거 아닐까요? 뭐라고요? 동비율로 늘어난다. 동비율인데, 반대가, 그러니까 이게 뒤집어지니까, 네, 원래 트레이스가 2면은 1 더하기 1, 뭐 이러면, 네, 같은 방향으로 두 배, 그러니까 같은 방향으로 동비율로 늘어날 건데, 이게 1하고 마이너스 1이니까, 방향이 다르게 한 배 늘어난다. 뭐 이런 걸까요? 아까 고유값의 합이라고 그, 하셔가지고. 그렇겠죠. 예, 고유값의 곱이 플러스 마이너스 1이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요거는 계산을 해본 거고요. 0110, 시그마 x를 두 번 곱하면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여기까지 뭐 됐죠? 이제 진도 나가면 됐나요? 멘트나 질문 있으면 부탁합니다. 거기까지는 뭐 이제 관찰해 보니까 그런 네, 성질이 네, 있는 것 네. 같긴 하네요. 예, 그, 말씀해 주셔가지고 생각해 볼 기회를 가질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커뮤테이션, 엔티 커뮤테이션 이게 나오는데 커뮤테이션은 교환 또는 가환. 가환은 이게 바꿀 수 있다. 교환이 가능하다. 뭐 이런 얘기예요. 가환이라는 말도 쓰고 교환이라는 말도 씁니다. A, B는 B, A다. 순서를 바꿔도 된다. 이거죠. 그다음에 엔티 커뮤니케이션은 반교환 또는 반가환이라고 하는데 A, B는 마이너스 B, A다. 이거예요. 그래서 교환 관계를 보면 시그마 I, 시그마 J가 시그마 J, 시그마 I가 아니다. 비가환. 그러니까 파울리 행렬은 비가환이에요. 이거는 우리가 계속 공부해 왔던 거죠. 순서를 바꾸면 행렬 계산의 순서를 바꾸면 값이 달라진다. 그러니까 시그마 i, 시그마 j는 시그마 j, 시그마 i가 아니다. i와 j가 다를 경우에는. 그다음에 시그마 i, 시그마 j 이렇게 표현하는데 대괄호로 이거는 커뮤테이터 또는 커뮤테이터 브래킷이라고 부르는데 어, 시그마 i, 시그마 j 마이너스 시그마 j, 시그마 i를 표시해요. 하면서 지금 똑같은 얘기 한 건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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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똑같은 얘기입니다. 근데, 이렇게, 이런 관계를 이제 커뮤테이터 브라킷으로 이렇게 표현을 한다는 거죠. 어, 그래서 이게 0이 아니라는 거, i 시그마 j와 시그마 j, 시그마 i가 다르다는 거, 그 순서를 바꾸면 그 값이 달라진다는 거, 이것은 그 하이젠베르크의 불확실성 원리와 관련이 있다. X와 Z 방향 스핀을 동시에 정확하게 잴 수 없다. 이것과 연관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행렬은 그 초공간 하이퍼스페이스에서 벡터를 회전시키는 연산자이고요. 그다음에
지금은 비가환, 예. 비가환인 거를, 보겠는데, 시그마 X, 시그마 Z하고 시그마 Z, 시그마 X를 구해보면, 시그마 X는 0110이죠. 시그마 Z는 100 마이너스 1이고, 그래서 이걸 계산하면 0, 1, 마이너스 1, 0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시그마 Z, 시그마 X는 이렇게 돼서 0, 마이너스 1, 1, 0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보면 여기다 곱하기 마이너스 1 하면 이렇게 되겠죠. 다른 건 똑같고 마이너스 1, 1이 1 마이너스 1로 바뀌니까 여기다가 마이너스 요 전체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인 게 밑에 거예요. 그러니까 곱하기 시그마 X, 시그마 Z 곱하기 마이너스 1은 시그마 Z, 시그마 X예요. A, B는 마이너스 BA라는 식이 성립하죠. 요거를 반교환이라고 합니다. 가환은 A, B는 BA이고 A, B는 BA가 아닌 거는 비가환이라고 하고 A, B는 마이너스 BA인 것을 반가환이라고 해요. 그러면 반가환이면 비가환일까요? 네. 그렇죠. 비가환이면 반가환일까요? 아니요. 그건 아니죠. 네. 네. 이게 비가환, 반가환, 뭐 이게 그런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교환 관계, 엔티 커뮤니케이션, 엔티 커뮤니케이션, 반교환은 이게 증괄호로 쓰는데 시그마 I, J, 시그마 J 플러스 시그마 J, 시그마 I 이거를 이렇게 표현해요. 요거는 2배 크로네커 델타 IJ, I 뭐 이렇게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거를 다시 보면 I가 J가 아닐 때 시그마 X, 시그마 Z는 뭐, 근데 이것도 아이가 J가 아닐 때예요? 아니, I가 J일 때도 그렇고 I가 J가 아닐 때도 다 그래요. 응? 그러니까 음? 여기 I, 밑에는 아이가 J가 아닐 때, 0. 그 두 가지 값이 있죠? 예, 예. 예, 알겠습니다. I가 J가 아닐 때는 크로네커 델타 IJ가 0이니까 0 행렬이 되고 I가 J일 때는 1이 되죠. 그래서 이 I가 되는 거죠. 좀 너무 복잡하게 좀 써놨는데 그 1이 되는 게 좀 신기한 것 같아요. 유니테리니까 1이 되나요? 뭐가 1이 된다는 거죠? 그 크로네커 델타 걔가 1이 된다는 거 하셨잖아요. 크로네커 델타는 원래 0이거나 1이죠. 어, 알겠습니다. 같을 때는 I하고 J가 같을 때는 1, I하고 J가 다를 때는 0. 이걸 표기하는 게 크로네커 델타의 네. 이죠. 예. 근데 왜 1이었는지는 까먹었어요. 제가 앞에 다시 찾아볼게요. 예전에 한번 한 것 같아요, 이거. 아니, 왜보다도 그냥 이게 그런 걸 의미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내적을, 내, 서로, 수직인 벡터 간의 내적은, 그러니까 서로 수직인 벡터 간의 내적은 0이고, 네. 그, 자기 자신과의 내적은 1이다. 그러니까 정규 직교 기저일 때, 예, 그거를, 예. 그거를
그 내적 값을 크로네커 델타 IJ로 표현할 수 있죠.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시그마 X, 시그마 Z를 계산을 해봤더니 그 같을 때는 시그마 X 플러스 시그마 X, 시그마 X 이게 돼가지고 어, 시그마 X, 시그마 X는 0110, 0110 이게 곱한 거죠. 곱했더니 지금 계산이 잘 안 되네. 계산이 좀 거꾸로 된 것 같다. 네. 예. 여기가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2002.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그, 그래야지 이게 이 이게 I. 시그마 그러네, 여기 XI니까 요게 1이잖아요. 요게 1. 예, 예, 예. 그러니까 그래. 맞아요. 여기 잘못 네. 쓰였네. 예. 네. 그럼 여기 넘어가도 될까요? 네. 근데 하나하나의 성질들은 그럴 것 같긴 한데 이거 도대체 왜 하는지를 모르니까 좀 그게 괴로운 점이네요. 그죠? 맞아요. 이게 아, 도대체 그거, 정체가 뭔지를 모르니까. 그래서 그거를, 매 챕터에 believe me, trust me 이렇게 나와요. Leave me. 예, 이번에도 나왔잖아요. believe me 그러면서. 그래서 그걸 좀 설명해 보려고 막 공부를 했는데, 그거를 얘기하다 보면 또 너무 번져 나가고, 내가 그 얘기를 할 자신도 없고, 그러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냥 제 느낌에는 이게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이게 이제 파울 행렬이나 뭔지를 잘 모르겠는데 네, 이게 파울의 행렬이고 그렇죠. 여기에다가 예를 들면은 뭐 0, 0, 아이고 왜 안 나오지? 어디 갔어? 안 써지나? 이거 또 안, 여기 안 써지는 데인가? 잠깐만요. 여기다 아니에요. 0, 1. 이렇게 했더니 마이너스 1 되면서 0, 여기, 1 이렇게 됐다. 그렇죠. 그래서 이거 저는 생각하기를 이제 이게 어떤 측정 결과가 나왔을 때, 그러니까 이게 어떤 측 이게 측정 자체를 설명하진 않잖아요. 그죠? 예, 예, 측정 자체는 아니고 어떤 이런 하나의 기저 상태로 떨어져 있는 측정 결과가 나왔다고 치면은 이게 왜 이렇게 나왔는지를 설명할 때, 어, 요거는 이제 우리가 알 수 없는 거, 이거는. 이거는 뭔지 모른다, 이거는. 이건 우리가 기하적으로 이해할 수가 없는 복소 벡터 공간 속에 있는 거라서, 기하로 알 수 없는데, 이거는 뭔가 이거는 저는 자기장을 걸어서 상호작용 시키는 거하고, 이게 이제 스핀의 성분이잖아요. 아니다, 이건 스핀이지, 스핀. 이건 스핀이죠. 예, 예. 스핀 상태. 이건 스핀 상태. 다운스핀이죠, 다운스핀. 예, 스핀 상태인데 이제 스핀 상태가 하나로 딱 떨어져 버린 거지. 중첩 상태가 아니라. 그죠? 기저 중에 하나로 그렇죠. 측정이 돼 버린 거고 이거는 아니요, 선생님. 그 책에서 측정이 아니라 이거 로테이션 하는 거라고 했어요. 아니 측정 그러니까 아직 안 한다던데요. 그러니까 아니, 파울리 여기 측정하는 건 아니라고. 요거는 측정된 상태고 이건 이미 음. 요거는 측정된 상태잖아요. 왜냐면 이게 그 선형결합이 아니고 그냥 그 기저 상태 중에 하나로 떨어져 있으니까. 그 측정이 될 수도 있는 것, 이렇게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요? 측정하고는 좀 다른 개념인 것 같긴 합니다. 측정 전이라고 몇 번 얘기하셨거든요. 그 책에서. 고유 상태죠. 그러니까 응? 중첩 고유 상태가 상태요? 중첩 상태가 아니라 단일 상태인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베이시스 벡터라고 그러니까 얘기했었던 것 이거를 같은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요렇게 여기 N극이고 어 여기도 이렇게 생겼나? 잘 모르. 여기가 S극이다. 예, 그래서 여기서 자기장이 형성됐어요. 자기장이 뭐 이렇게 이쪽에서 이렇게 나오는 그러니까 마이너스 G 방향 G햇 방향으로의 자기장이 형성돼 있다.
그죠? 근데 여기다가 이제 뭘 했더니, 뭘 이렇게 은 원자를 쐈더니, 얘가 이렇게 갖다 쳐봐요. 그럼 얘는 스핀업이잖아요. 예, 스핀업이잖아요. 예, 근데 얘 스핀업을 다시 한번 똑같은 데 또 통과시킨다고 쳐봐요. 예? 예, 또 똑같은 자기장을 걸어가지고. 그러면은 얘는 똑같이 계속 스핀업만 나오겠죠. 그렇죠.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이게 한번 이렇게 이 두 번째를 통과하는 모습으로 생각해 보면은 이게 좀 이해가 될 것 같아. 그럼 얘는 이미 한 번 통과해가지고 측정이 된 거야. 0이니까 요거는 요번 다운이네, 다운. 다운으로 측정이 됐어요. 다운으로 예. 측정된 걸 또 여기다 통과시켜봐야 또 다운이 나오겠죠. 계속 다운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요렇게 한번 측정된 거를 이렇게 미아 선생님이 헷갈려 하시는 것 같아서 한번 측정된 상태를 다시 한번 자기장을 건다고 생각해 보세요. 똑같은 방향으로. 그러면 요 식이 그렇게 된 상황으로 볼 수 있잖아요. 적어도. 근데 그때 요 마이너스 1은 무슨 의미일까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말하는 게 우리는 이 상태를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모르니까 모르는데 이 자기장하고 걸었을 때 이런 상호작용을 해서 나타나는 게 요거라는 거지 우리는. 1하고 마이너스 1이라는 실수값은 우리가 이건 실수잖아요. 네. 이거는 알 수가 있는데 요거는 우리가 진짜 요게 뭔지는 우리가 모르는 그러니까 그 시각적으로라든지 뭐 그렇게 그 감지할 수는 감각적으로 우리의 그 오감으로 인식하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하여튼 자기장한테 걸었더니 그러니까 요렇게 나타난다는 거지. 이렇게 자기장에 걸면 요렇게 우리 관측할 수 있는 현상으로 나타나잖아요. 위, 아래. 이렇게. 이걸 뭐 플러스 1이라고 그러고 이걸 마이너스 1이라고 할지 모르겠는데 두 가지로만 나타나니까 그거는 알 수 있는데 정작 이 원래의 이 스핀 이 상태를 알 수는 없는 거. 그런 것 같아요. 선생님, 근데 그 위에 그림 두 개 그려주셨잖아요. 네. 이 자기장 통과하는 거. 네. 근데, 잘 모르겠다. 근데 첫 번째 자기장이 저렇게 통과를 했어요. 네. 근데 그러면 방향이 바뀌고 벡터는 그대로 그러니까 벡터는 똑같은 벡터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두 번째는 저 통과한 상태의 그, 제가 뭐라고 해야 되죠? 하여튼 벡터를 에다가 또 그 자기장을 똑같은 방향으로. 똑같은 그쵸? 방향으로 어, 걸면은 똑같은 결과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똑같은 결과가요. 이어 선생님이 말해줬잖아요, 우리한테 그걸. 음. 좋아한다, 좋아한다, 뭐 안 좋아한다를 가지고 한번 해서 대답을 들었어요. 안 좋아한다고. 그러면 계속 물어보면 똑같이 안 좋아한다로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근데 선생님 그게 거기서는 베이시스를 다르게 해서 물었지 그때는 똑같은 베이시스로 계속 음. 물으면은 계속 같은 값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거기는 물었다고 하면 그건 측정을 한 상태인데 여기는 여기 측정했잖아요. 이렇게 측정했잖아요. 책에서는 파울리 저기 아퍼레이터는 측정을 하는 게 아니고 측정에 그 측정될 그 베이시스 스테이트 밸류에 대응하기는 하지만 측정은 아니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저도 측정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그래서, 미아쌤, 아 그래서, 그래요? 네. 아니 근데 그 측정을 해야지 그러니까 저는 계속 예, 예. 이거를 곱하는 행렬 곱이 측정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상태가 네. 이미 측정된 것으로 해석하자는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0하고 1이라는 기저 상태가 나와 있으니까. 중첩 상태가 아니고 기저 상태로 나왔으니까 요거를 한번 측정이 끝난 마치 이 스테른 게를라르 실험에서 한번 지성분을 측정해서 요렇게 나왔잖아요. 요렇게 나와 있는 걸 다시 한번 통과시키는 걸로 하면은 요식하고 매칭이 되지 않느냐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특수한 상황이지. 특수한 상황을 말한 음, 건데 저는 예. 이게 측정을 나타낸다는 이 연산이 측정을 나타낸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자체가 이미 측정이 끝난 상태라고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마치 요거를 한번 통과한 것처럼. 그러니까 제가 이걸 측정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게 아니고 요 예. 상태가 이미 기저 상태 중에 하나로 10이나 01 중에 하나로 떨어지는 거잖아요. 측정이란 게 선형 네. 결합이 아니라 요 네. 상태로 하나로 떨어져 있는 상태로 보자는 거예요. 해석을. 아, 예. 그렇다고 치고 네네.
근데 그렇다고 치고 앞에 연산자를 걸 이유가 있을까요? 연산자는 그래서 그냥 로, 저는 이 연산자라는 예. 거는 어떤 자기장을 거는 거하고 연관이 있지 않을까 그냥 막연히 생각해 봤고, 이거는 스핀 상태라는 건 우리가 알 수 없는 상태고, 우리는 요거를 관측할 수 있다. 요거랑 음, 요거랑, 그러니까 이, 이 지축 방향의 성분 있잖아요. 이게 observable이잖아요. observable은 오히려 0, 1인 것 같아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observable이 그러니까, 그렇죠. 측정 가능한 물리량에 대응하는 게 이 오퍼레이터거든요. 오퍼레이터의 행렬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응하는 거지. 그래요? 그러니까 미아 선생님 말하고 뭐 그 말의 차이인데, 아니, 말의 제가 차이. 잘못 이해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대응하는 거예요. observable에 대응하는 건데, 이거가 있으면 이렇게 측정값을 하나를 우리가 알 수가 있을 것이다. 요런 식으로 우리가 설명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기 마이너스 1하고 0, 1은 그냥 방향이 바뀌었다. 뭐 이렇게 봐도 될 거 아니에요. 그죠? 90도 바뀌었다. 180도인가? 이렇게 바뀌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90도인지 180도인지. 어, 어, 이거는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그거 잘 모르겠네요. 잘 모르겠고, 하여튼 여기 플러스 1하고 마이너스 1인데, 이런 경우에는 마이너스 1이 그러니까 스핀 다운이 측정되는 모습을 이렇게 표현한 것 같아요. 음,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건, 실험 결과 눈으로 볼 수 있는 건, 자기장을 걸었을 때 눈으로 볼 수 있는 건 이거죠. 우리는 이거를 알 수가 없거든요. 이거를. 음, 이거를 시각화하기가 어려워서, 아까 그래서 이제 김한근 선생님이 그거를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는 3차원 공간 속으로 옮기냐 하는 문제가 이제 앞으로 굉장히 우리의 난제로 나올 것 같아요. 김한근 선생님이 그걸 설명하시려다가 아까 보니까는 왠지 우리가 못 알아들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누가 그만두셨어요. 모르니까. 그러니까 그게 어려운 작업이 될 것 같아요. 여기 끝나고 저 하이젠베르크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아까 뭐라 뭐라 하시면서 하이젠베르크 얘기하셔가지고 끝나고 나서 한번 여쭤볼게요. 예, 예. 근데 지금 그 토마스 모 쌤이 자기장을 거는 그 행위가 특정이다. 네. 그러니까 그, 즉, 그, 이게 맞는지는 지금 잘 모르겠어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그 틀릴 수도 있기 자기장을 때문에. 우리 실험에서는 자기장을 걸어가지고 측정을 하거든요. 실제 개발. 자기장을 거는 거는 그러니까 네, 업스핀과 다운스핀이 네, 전자 안에 내재돼 있는데 네, 그게 그 등방성 공간에서는 그게 차이가 없어. 그러니까 에너지 준위가 다 똑같아. 근데 자기장을 걸면 네, 업스핀과 다운스핀이 에너지 준위가 차이가 생겨요. 예, 예. 예, 그 자기장을 건다는 건 그런 에너지 준위를 차이를 만드는 거고 네. 공간을 바, 공간의 성질을 결정하는 거고 근데 측정은 그거 말고 또 추가로 뭐 그 측정기를 달잖아요. 저 이중슬릿 실험 같은데 할 때 그 아니, 그, 그 저 슈테르베르라의 실험에서는 이 자기장을 걸어서 거기다 통과시켜서 스크린에 어디로 나오는가를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스크린 그 저 슬릿을 통과하고 난 다음에 뭔가 기계로 측정 장치를 거기다 달면 여기는 그냥 스크린만 있는 거예요. 여기서 빔으로 은 원자를 여기다 발사하는 거거든요. 여기를 통과시키는 예, 거거든요. 예, 근데 얘는 중첩 상태지, 사실. 얘는 뭐, 스핀업과 다운의 중첩 상태일 거 아니에요. 예, 예. 이거하고 다운에다가 여기에 이제 뭐, 알파, 베타로 이렇게 중첩 상태인데, 여기를 통과해서 가는 순간에 이렇게 가면은 이제 이것만 있고, 이렇게 나오면 이렇게 하면 다운해가지고, 이렇게 측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 자기장을 건다는 거, 요 N극과 S극을 이렇게 만들어 놓는 거잖아요. 네. 만들어 놓는 거고, 측정이라는 건 이 화면에 닿는 거예요. 아, 그렇게 해석한다. 아, 화면에 뭐, 닿을 때 결정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화면이 저 관찰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아까 김학무 선생님이 여기를 이렇게 걸었을 때 자기장을 걸었을 때 여기서 에너지 준위가 차이가 난다고 두 개 차이가 난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여기서 차이가 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내재적인 결과가 차이가, 여기에 나타나는 거지. 내재적인 차이가 생기는데, 그게, 그게 외부의 관찰이 없으면 그냥 차이로만 있고, 그게 이렇게 외부에 뭐와 접촉이 생길 때, 그게, 중첩 상태가, 그러니까 하나로 붕괴되는 거잖아요. 근데 중첩 이거는 제가 상태가 단일 보기에는 상태로. 그렇게 뭐 아주 본질적인 내용 같진 않지만 어쨌든 이 실험 장치에는 이게 다 필요하긴 하잖아요. 그죠? 이거 스크린만 세워놨다고 해서 스크린이 측정을 하는 거라고 해서 이게 없으면은 그런 일이 벌어지진 않으니까. 이 전체가 측정 장치일 것이고, 하여튼 이런 측정 장치,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는 현상으로 나타내게끔 만드는 그거를 나타내는 어떤 행렬? 그것이 어떤, 그걸 그냥 수학적인 모델화 시킨 게 이 행렬 같은 느낌은 드는데, 지금 미아 선생님도 말씀하셨지만 저도 지금 계속 헷갈리고 있고 측정은 분명히 아니거든요. 그 행렬 곱 자체는. 예. 그러니까 계속 헷갈리는 거지. 행렬 곱이라는 거는, 네. 그러니까 이 빔이 이 화면에 나타날 때 어떤 형태로 나타날까를 음. 계산하는 거예요. 네? 선생님 다시 얘기해 주시겠어요? 아니 이제 근데 금방 하신 거? 이 곱 가지고는 그런 걸 알 수가 없잖아. 아까 말한 이 곱만 가지고는 아이고 이렇게 해가지고 0, 1을 한 이 자체만으로는 어떤 결과가 나타날지 예측할 수 없죠. 우리는 이미 이 결과가 나타난 걸 가지고 거꾸로 해석할 뿐이에요, 지금. 이게 나타났다든지 이게 나타났을 때, 이게 나타났으면 요렇게 해서 이게 마이너스 1이라는 측정값이 나오니까 스핀 다운으로 된 걸로 우리는 해석하는, 적어도 이 식은 어떤 측정을 예측할 수는 없어요. 이 식에서 어떤 걸 알려주지 않거든요. 이 식의 고유값을 구하면 플러스 1이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 1이 될 수도 있고 그런 거겠지. 이걸 우리가 이거 갖고 어떻게 뭐가 나올지를 알 수 있는 적어도 이 식은 그걸 알려주지 않거든요. 이게 해석이 어려운 거죠. 이게 실험하고의 해석이 어려운데 그냥 저는 아까처럼 그렇게 그래서 이걸 굳이 이해해 보려면 하나의 특정 결과가 나왔을 때 하나가 나왔을 때 그 다음에 다시 한번 통과시키는 그런 상황이면 조금 그나마 이 식에 좀 해당할 것 같고 좀 특별한 케이스긴 하지만 그게 어려운 점이에요. 그게. 예. 측정은 분명히 아니거든요. 측정은 아닌데, 그러니까 측정 결과를 가지고 이렇게 거꾸로 이렇게 수학적인 모델로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 아닌가. 이런 결과가 나왔다면은 요런 실험 측정 장치를 어떤 나타내는 이거하고 대응을 해가지고 이렇게 측정 결과를 보여주는 거를 그냥 모델화한 거 아닌가 그냥 그죠? 저 마음대로 그냥 생각했는데요. 좀 더 공부해 보면 뭔가 감이 오지 않을까요, 우리? 한 몇 챕터 더 공부해 보면? 끝까지 안 생길 수 있어요. 이 부분은 잘 설명을 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맞아요. 자기들도 모르거나 네, 밑으로 봐도 자기들도 모르거나 아니면은 알아도 당신들한테 설명할 자신이 없다. 뭐 둘 중에 하나일 것 같아. 맞아요. 죄송한데 저기 노이즈가 있으면 저희 개가 노는 소리예요. 네, 익숙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네, 임의 방향 스핀 연산자인데, 그래서 스핀 연산자 시그마 XYZ는 X축, Y축, Z축으로 측 방향으로 이거 측정이라는 말을 하기가 X, Y, Z축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시그마 X, Y, Z는. 근데 이제 임의의 방향 스핀 연산자는 뭐 이렇게 나타난다 이거죠. 어, 임의의 방향 벡터 n과 파울리 벡터 파울리 벡터를 내적하는 것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이것을 특정 방향으로의 스핀 측정 연산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파울리 벡터라는 거는 이렇게 시그마 x, y, z를 0, 1, 0, 0, i, 마이너스 i, 0, 1, 0, 0, 마이너스 1 이렇게 묶어 놓은 거. 이게 파울리 벡터예요. 그리고 임의의 방향 벡터는 nx, ny, nz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그래서 그 임의의 방향 스핀 연산자는 요거를 이제 계산을 해보면 어 요거는 nx 곱하기 요거, ny 곱하기 요거, nz 곱하기 요거 이렇게 되죠. 이제 행렬 계산이. USM. 아니요. 지금 네, 핸드폰 충전하러 간다고. 찾았습니다. 이 참 희한한 짓을 하는 것 같아요, 그죠? 파울리 벡터라는 게 되게 희한하잖아요. 개수에다 행렬을 확 집어넣어 버렸잖아요. 예수에다가 행렬을 집어넣어요.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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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러니까 네. 우리가 하는 보통 하지는 않는 짓인데 그걸 네. 해버렸는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뭐 X 성분, Y 성분, Z 성분이 그냥 그 행렬을 집어넣어 버린 거잖아요. 그렇죠. 이거 약간 텐서로 가는 길인가요? 텐서? 네. 텐서가 뭐 행렬과 행렬의 뭐 뭐라든가 연산이라 그러든가 뭐 그랬던 것 같은데요. 그래서 크로네커 막 나오고 이런 거 아니에요? 텐서가 뭔지 모르니까. 텐서는 아니죠. 텐서가 아, 알아야지. 그, 저 뭐지? 왜 GPU가 병렬 연산이잖아요. 엔비디아에서 만드는 GPU가. 근데 구글에서 만든 TPU는 행렬 연산이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좀 더 파워풀하다면서 나왔었거든요. 근데 보니까 저 텐서가 뭔지 모르겠지만 거기 행렬이 엄청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단위를 행렬로 해서 계산하는 거예요. 하여간 뭐 네. 가볼까요? 진도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곱하면 nx에다가 이걸 곱하면 0, nx 0 이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여기가 두 개가 nx가 되고 요거는 마이너스iny 이렇게 들어가고 요거는 nz 마이너스 nz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되는데 요거를 다 계산을 하면 nz 마이너스 nz nx 마이너스 iny nx 플러스 iny 이렇게 됩니다. 요게 임의의 방향 임의 방향 스핀 연산자이죠. 어, 이제 요거를 예를 들어서 이게 y 햇 방향이다. 그러면 ny는 1이고 nx, nz는 다 0이잖아요. 요걸 대입을 하면은 이게 0, 0, 여기는 마이너스 i, 여기는 플러스 i, 그리고 나머지 다 0이잖아요. 그래서 0, i 마이너스 i, 0 이렇게 돼서 이게 시그마 y 이런 걸 임을 알 수 있습니다. 어, 스핀 연산자는 스핀을 특정 방향에서 측정했을 때 측정 가능량에 해당하는 고유값을 갖는다. 좀 말이 어렵네. 스핀 연산자의 고유값은 그대로 스핀 측정의 실제 결과값이다. 네, 파울리 방향 벡터는 3차원 공간의 방향을 스핀 공간에 대응시키는 지도다. 아까 제가 한 얘기죠. 이거 막 얘기를 하려고 썼는데 지금 봐도 좀 헷갈려서 지금 자신이 없네. 왜 n 방향으로의 스핀 연산자를 시그마 n이라고 하면 이거 아까 한 거네.
김한근 선생님이 뭔가 그 중요한 걸 전달하려고 지금 그 시도를 하시는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지금 헤매고 있는데 그렇게 얘기해 아, 주셔서. 이게 저는 이게 느낌에 그 복소 벡터 공간 속의 그 스핀 벡터, 네, 스핀 상태. 근데 그 뒤에 보면 우리 블로우 구면이라는 게 나오는 것 같아요. 네, 원큐빅을 이렇게 표현하는,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거. 네, 이제 그런 거랑 그 길로 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알 수 없는 그 2차원 복소 공간 속에 있는 그 벡터를 우리가 시각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3차원 그 구면 위에서 표현하잖아요. 블로우 그렇죠. 구면. 그러니까 그거를 그렇게 가려고 하는 과정 같아요, 아마. 네, 우리가 그래야지 뭐 기하적으로 좀 이렇게 그 직관을 가지면서 뭐 이렇게 다룰 수 있어서 그런 건지. 음. 그런데 이제 그 과정이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막. 네, 그러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임의의 2 곱하기 2 에르미트 행렬 H는 파울리 행렬과 다니 행렬, 네, 의 선형 결합으로 나타낼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H는 C0I 플러스 C1X, C2 시그마 Y, C3 시그마 Z 이런 형식으로 그것은 C0I 플러스 C 닷 시그마죠. 네. 시그마는 요 파울리 벡터. 그래서 이때 여기 C라는 벡터는 C1, C2, C3로 되어 있으니까 이 3차원 공간의 실수 벡터고, 시그마는 이걸 2 곱하기 2 행렬 공간으로 매핑하는 역할을 하고, 3차원 벡터 공간의 정보를 행렬 공간으로 가져오는 다리 역할을 한다. 아까 한 얘기를 또 반복하는 것 같습니다. 그, 막 좀 급하게 읽어가지고 생각을 못 했었는데, 네, 이게, 그러니까 이 스핀 연산자가 하는 일이라는 게 네, 그냥 만약에 축이 세 개가 있다면 어떤 방향이든지 다 뭐, 갈 수 있도록 한다. 뭐 이런 걸까요? 이게 사실은 스핀 연산자가 하는 일이 뭔지 잘 모르겠어요. 음. 그 나중에 양자 게이트가 이거하고 관련 있는 것 같아요. 양자 게이트. 그러니까 그 측정하지 않으면서 조작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그죠? 네. 왜냐하면 중첩 상태가 중첩 상태에서 계산을 하잖아요, 우리가. 중첩 상태에서. 그러니까 그 중첩을 깨트리지 않으면서도 어떤 그 조작을 해가지고 어, 그 양자 스핀 상태를 변환시키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이게. 그게 양자 게이트로 가는 그 길인 것 같아요, 아마도. 그 이상은 뭐 저도 그냥 그럴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책에는 어떻게 나와 있냐면은 이게 그러니까 임의의 방향으로 뭐 그다음 뭐라 써야 될지 모르겠어요. 임의의 방향의 스핀 오퍼레이터가 뭐냐 하니까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3D 스페이스에서 임의의 스페이스, 방향 예, 3D 스페이스에서 마스터키, 네, 예, 예, 3D 스페이스에서 임의의 방향으로 자기장을 셋업하는데 대응한다. 이게 무슨 음. 말이냐는 거죠. 그래서 이거 X, Y, Z 축으로 저기 그, 그 중심으로 자기장을 쏘는 게 아니라 네. 이렇게 임의의 방향으로 자기장을 넣을 수 있다. 뭐 이런 건가요? 야, 그런 그건 거죠. 그런 것 같은데? 그런 건데, 이제 그러면 이게 자기장을 쏘면 그 자기장을 쏘는 기계의 방향이 Z 방향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는 아니라는 거죠. 이게 그렇지. N은 nxx 플러스 y 아니 nyy 헷 플러스 nzz z z 헷 이렇게
뭔가 임의 방향으로 대각선이나 뭐 아무 때나 방향으로 보낼 수 있다는 거죠, 그쵸. 자기장을. 아무 방향으로나 자기장을 쓸 수 있잖아요. 그걸 아니,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자기장을 쏘는데 아무 방향으로나 쏠 수 있죠. 근데 그 전자는 그냥 지금 사실은 자유분방한 거라서 자기장을 쏘는 방향이 Z 방향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임의 방향 벡터, 이 임의 방향 스핀 연산자는 그럼 뭐에다 쓰는 거냐? 아니, 그거는 선생님, 근데 끊어 죄송한데, G 방향으로 가면, 예, 그냥 여기 이 스핀 연산자에서, 예. 잠깐만요. 어디 있었는데? 이게, 잠깐만요. 어, nx랑 ny, 그 코에피션트 있잖아요. 계수들을, 그러니까, 그 nx랑 ny를 0으로 만들어 놓으면은, 그냥 G 방향으로 간다고 했어요. 그렇죠. 예. 예. 근데 왜 말을 끊으신 거죠? 아, 죄송합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서로 약간 그 말에서 서로 지금 잘 그 오해를 하고 아니, 헷갈려 하고 계신 것 아니, 같거든요. 내가 지금 말을 조금 더 마칠게요. 네네네. 그래서 이게 자기장을 걸면 그 자기장을 거는 방향으로 전자는 그 셋업이 돼요. 그러니까 자기장을 거는 방향이 Z 방향이야. 그런데 이 임의 방향 스핀 연산정은 그러면 뭐에 필요하냐? 그렇게 걸렸을 때 뭐 여러 가지 연산을 하고 이럴 필요가 있는데 그럴 때 쓰는 거다. 그러더라고요. 예. 아니 그게 그런 그냥 미아 선생님처럼 이해해도 될 것 같은데 저는. 어떻게? 아니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가 이제 좌표축을 이 y 지축이라는 게 원래 정해진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일단 정해놓고 나서 생각해 보자는 거야. 우리가 이렇게 정해놓고 나서 예, 일단 예, 우리가 하여튼 이 이게 여기가 x인가? 여기가 y고 여기가 g인가? 예, 근데 이게 자기장을 이렇게 g 마이너스 셋 방향으로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보통 이 실험을 우리가 그 실험할 때 평평한 공간에서 위아래로 놓고 실험하잖아요. 근데 자기장을 이렇게 쓸 수도 있고 뭐 이렇게 쓸 수도 있고 아무렇게나 쓸 수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마다 이 방향 벡터가 여기서 달라질 거 아니에요. 근데 미아 선생님 말대로 이게 뭐 루트 3분의 1, 루트 3분의 1, 루트 3분의 1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이거를 우리가 이 좌표계에서 지축이라고 하면 또 헷갈릴 수 있으니까. 이거를 말하는 것인가 하고 헷갈릴 수 있는데, 이제, 김학원 선생님이 말하려는 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렇게 해놓고 나서 이거를 지축이라고, 새로운 지축이라고 보자. 예를 들면 뭐 기저를 변환했든 뭐 해서,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우리는 이제 언어가 이제 혼란을 일으키는 거지. 그러니까 이것만, 이렇게만 걸 수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도 걸 수 있는 거죠. 이 방향으로. 이 단위 벡터 방향으로 걸 수 있는 거죠, 자기장. 예, 뭐 그랬을 사실 때,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음, 지금 이 방향으로 예. 지금 이게 지금 이제 요게 뭐냐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예, 뭐, 지금 이 방향으로 자기장을 걸 수도 있고 이 방향으로 걸 수도 있고 그래요. 근데 예. 이 방향으로 건다는 건 이게 지축 방향이 된다는 거죠. 자기장을 거는 방향이 지축 방향. 이제 근데 그렇게 하면은 이제 이게 여기에서 이 의미가 자꾸 헷갈린다는 거지. 이 벡터의 의미가. 지축이라는 거는 지축 방향이라는 거 우리가 0, 0, 뭐 마이너스 1이라든지 이렇게 표시될 거 아니에요. 근데 요게 달라지잖아요. 요게 달라지니까 우리가 하나의 좌표계를 일단 고정해 놓고 나서 이거를 설명하는 게 좀 더 편하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냐 이거죠. 그러니까 그 김학원 선생님이 말씀하시려는 거는 뭔지는 알 것 예, 같아요. 예, 아니 그러니까 뭐 토마스 모셈이나 내가 하는 말이나 또 똑같은 얘기인 것 같긴 해요. 예, 내가 막 예, 토마스 모셈이 그렇게 한 말은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왜냐면 이걸 설명하려고 하니까 이걸 설명하고 하는데 이게 그냥 이게 시그마 G랑 같다고 하면 설명이 좀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임의의 방향으로 이게 G 방향이 아니고 이 우리가 이미 정해놓은 그 좌표계에서 방향을 바꿨을 때 그 방향으로 자기장을 거는 거를 설명하고
표현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게 더 이해하기 더 편하지 않을까 싶어서. 아니, 그건 좀 아닌 것 같은데. 아니, 자기장을 거는 방향이 네, 뭐, 예. 아니, 그러니까 이걸 설명하려면 이거는 자기장이 지방향으로 한 거고 여기 임의의 방향 벡터로 이 n 방향으로 자기장을 거는 걸 설명하는 거죠. 그런 거 아닌가?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아, 이해하면 될 것 같은데 N 여기는 방향이라고 G를 이 하면 방향으로 우리가 정해 놨으니까 요 방향을 우리가 아까 슈테른 게를라흐 실험에서 마이너스 G 방향으로 하는 그 실험이라고 하면 요거를 이렇게 뉘어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다. 요 방향을 이렇게 방향으로 벡터로 표현하는 거죠. 이거는 G 방향하고는 다르잖아요. 적어도 이 좌표계에서는. 예, 그, 뭐, 우리가 같은 얘기를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제 말씀은 뭐냐 하면 그 자기장을 걸면 이게 전자는 이게 3D 차원에서 생각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뭐 확률로만 나타나고 그러는 등방성 공간에 있는 것인데 자기장을 걸면 그 등방성이 깨지고 어떤 그 방향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 생기는 방향이 시그마 G 방향이에요. 아니죠. 아니죠, 그거는.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될 것 같은데. G 방향은 그렇게 해서 이렇게 그 좌표축이 G 방향이 정해지면 XY축 방향도 생기잖아요. 그럼 그런 그러면은 여기서 시그마 n 이거를 구하는 이유는 뭐예요? 어차피 자기장을 거는 제가 방향이 말을 끝까지 있잖아요. 좀 들어주세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그 방향이 이 XYZ축이 좌표축은 그 자기장의 방향에 의해서 결정이 돼요. 근데 여기서 그러면 그렇게 결정이 됐을 때 지금 이게 그리신 뭐 예를 들어서 이런 방향에 대한 계산을 할 때 이 n 닷 시그마 이 임의 방향 스핀 연산자가 필요하다. 제 얘기는 그 얘기입니다. 토마스 모스의 말한 거하고 똑같은 거 아닌가? 그런 아니, 생각. 나는 약간 다른 것 같아요. 왜냐면 다른 거고 잘 이해가 안 예, 돼. 왜냐면 그 앞에 책 앞에 베이시스가 그 cat 0, cat 1일 때는 마이너스 G축으로 또는 G축으로 밑에서 쏘면은 G축이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그 자기장을 쏘았고, 그리고 그 캣 플러스 캣 마이너스를 베이시스로 쓸 때는 X축으로 쏜다고 계속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G축, X축을 계속 쓰다가 이제 이 7.4에 와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임의의 방향으로 자기장을 쏘아보자 하고 이제 지금 여기 이 내용을 시작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 그 기존에 있던 G축, Y축, X축은 그대로 있고, 그리고 그 수직으로 된 거 말고 다른 방향으로, 아무 방향으로 가는 거를 N 방향이라고 얘기를 하고 지금 여기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실 이 저자가 처음에 G축이나 마이너스 G축으로 자기장을 쏘아보자 할 때 별 설명을 안 하고 시작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이해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원래 G축이 있다고 설정을 하고 그쪽으로 자기장을 쏘자라고 처음에 그렇게 시작하셨던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아무 방향이라도 자기장을 쏘면 그게 G축이 된다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거는. 네, 왜냐하면 우리가 X축으로 쏘는 경우도 지금 하고 했었잖아. 그쵸? X축으로. 그쵸? 그러면 그 XYG축은 이제 3D 상황에서의 XYG축이라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 이게 사실은 그러면, 그러면 그 지구의 그 남북 축이 지축입니까? 지구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3D에서 뭐 XYG축을 생각한다는 거는 그게 바로 연결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 물리적인 상황을, 실제 물리적인 상황을 상정을 하시고 이제 생각하니까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 이 저자는
이게 지금 그 양자역학이 우리가 이해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 3D 우리 지금 그 R3의 공간에 비유해서 계속 이렇게 설명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XYZ 축을 얘기를 근데 계속 했던. 여기서 계산을 한번 해보면 여기서 시그마 G라는 게요. 시그마 G라는 게 지금 0, 0, 어, 근데 여기서 마이너스 1을 넣어야 되나? 1을 넣어야 되나? 그게 헷갈린다. 1을 넣나요? 그냥 1을 넣어볼까? 1을 네, 넣어서, 계산 시도하시는 게 되게 좀 신기해요. 아니, 그러니까 항상 지금 어떻게 저렇게 잘하시지? 막 이렇게 아니, 이게 그 계산을 하려고 만든 개념이잖아요. 저 영, 계산을 못해서. 요 계산을 해서 나온 거잖아요. 요 계산하면 어떻게 돼요? 100. 이거잖아, 이거. 그래서 이렇게 1, 0, 0 마이너스 1이 나온 거잖아요. 그쵸? 근데 여기서 이제 이게 바뀌는 거지, 이게. 여기가 바뀌잖아요, 지금. 여기가 예를 들면은 뭐 0, 1, 0이 될 수도 있고, 그죠? 1, 0, 0이, 0, 이렇게 될 수도 있고, 루트 3분의 1, 루트 3분의 1, 루트 3분의 1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말할 때는 이렇게 설명할 때는 이미 좌표축을 그려서 지축도 만들어 놓고 x, y라고 물론 이게 정해진 건 아니죠. 우리가 지축을 뭐 아무렇게나 정해도 되는 건 맞는데 이렇게 계산할 때는 어떤 기저를 택해서 우리가 어떤 기저를 정해가지고 어떤 이런 좌표계를 만들어 놓고 좌표계에서 이제 이 방향도 있고 저 방향도 있다라고 말을 해야지 우리가 지금 여기서는 이 수식을 설명할 때는 대화가 될 것 같거든요. 근데 김영선 선생님 근본적으로 그럼 지축을 근본적으로 네 맘대로 왜 지축을 이렇게 정했냐고 하면 그거는 할 말 없는 거죠. 지축은 정하기 나름이니까.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좌표축을 만들어 놓을 때는 하나의 좌표축을 만들어 놓고 여기서는 G가 0, 0, 이게 G 방향이 0, 0,1을 넣기 때문에 이게 계산이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건 이렇게 이 방향만이 아니라 X, Y, G 방향만이 아니라 이미 어떤 방향이든 여기다 아무거나 집어넣을 수 있다는 거죠. 아무거나 집어넣어도 나온다고 할 때는 그거는 이 정해진 지 방향이 아닌 거죠. 다른 방향인 거죠. 이 적어도 이 좌표계에서는 다른 방향을 말하는 거죠. 근데 제가 그럼 질문을 할게요. 지금 이렇게 XY 지축이 있잖아요. 이렇게 설정을 했어. 그럼 이 지축은 그 처음에 어, 자기장을 건 그 방향이죠. 그 방향을 우리가 보통 실험할 때 위아래로 자기장을 설치하고 하니까 우리가 눈에 볼 때. 예, 예. 예, 그러니까 그 방향이 그렇죠. 그 그렇게 놓고 자기장을 우리가 보는 거죠. 자기장을 건 방향이 기준이 돼서 X, Y, Z 축이 생기는 예. 거죠. 예. 그러니까 아니 근데 김학원 선생님 보는 거 참 재밌는 생각해봤는데 여기서 실험하는 사람들은 여기서 실험하는 거는 이렇게 이게 마이너스 지 방향으로 이렇게 자기장을 썼다고 할 텐데 여기서 보는 사람들은 어떻게 볼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거꾸로 서 있으니까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우리가 보는 이 실험 공간에서 이렇게 설정해놓고 그걸 지축으로 넣고 하는데 그걸 갖다 자기장을 방향을 바꿔서 여러 가지 Y축으로도 해보고 뭐 X축으로도 해보고 또는 임의의 어떤 단위 벡터를 설정해서 그 방향으로 자기장을 쐈을 때 그때의 그 오퍼레이터를 행렬로 나타낸 모습을 요렇게 정의를 해서 계산하면 딱 맞아 떨어진다는 거죠. 예. 예. 뭐 토마스 모쌤이나 저나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다고 저는 봐요. 음. 그다음에 7.5 하겠습니다. 네. 스피는 현실이 3차원 공간과 어떻게 연관되는 게 나오네. 전자 스피를 예로 들어보자. 등방성 공간, 아이소트로픽 스페이스, 모든 방향이 물리적으로 동등한 기회, 외부 자기장이 없는 상태, 스핀 상태, 업스핀, 다운스핀이 같은 에너지를 가짐. 비등방성 공간, 아니소트로픽 스페이스라고 하더라고요. 외부 자기장이 Z 방향으로 걸릴 때 Z 햇 방향이 특별한 방향이 됨. 스핀 상태들이 서로 다른 에너지를 가짐. 이렇게 등방성 공간, 비등방성 공간을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예, 그, 음, 지방향으로 비등방성 공간 얘기할 때, 예. 지방향으로 걸릴 때 지햇 방향이 특별한 방향이 됨. 이거는 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 외부 자기장이 없을 때는 이게 어느 방향으로든 다 똑같고 그 스핀 상태, 업스핀, 다운스핀이 같은 에너지를 갖는 그런 등방성 공간인데, 이게 평평한 공간인데, 여기에 외부 자기장이 Z 방향으로 걸릴 때, 그 Z 방향이 특별한 방향이 돼서, 어, 음, 그 스, 그때 이제 두 가지로 예, 플러스나 마이너스, 캡 플러스나 캡 마이너스나 캡 예, 제로나 캡 원이나 이렇게 바뀐다는 스핀 에너지 상태, 바뀐다는 거죠. 예. 음,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등방성 공간에서는 서로 다른 스핀 상태들 사이가 이 동등한 에너지를 갖는데, 자기장이 특정한 방향으로 걸리면 새 시스템에서 두 개의 특정한 상태들이 고유 상태, 즉 기저 상태가 된다. 우리는 이를 업스핀, 다운스핀이라 부른다. 이들은 서로 다른 에너지를 갖는다. 업스핀, 다운스핀이라 부르는 이유는 이들이 Z 방향으로 형성된 외부 자기장 체계의 두 고유 상태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이는 에너지 변환을 가져오는 고전적 스핀 방향과 대응한다. 그러므로 업, 다운, 라이트, 레프트 등의 기저 상태는 실제 공간과 연관성이 있다. 그러나 이들의 선형결합은 현실의 3차원 공간과의 연결을 상실한다. 예를 들면 푸사의 2분의 1 업 플러스 다운은 Z, 마이너스 Z와 무관하다. 이게 이제 7.5절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일단 다 했습니다.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면 일단 해주세요. 아, 어렵네요. 네, 뭐, 궁금한 게 하나 있었는데, 네, 지금 못 찾아가지고. 그, 아이겐 벡터도, 이게, 뭐라고 했더라? 이, 그, 이게 아이겐 벡터는, 그러니까, 자기장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연산자를 주면, 자기장의 연산자는 여긴 비슷하게 똑같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 연산자를 주면, 딴 것들을 로테이트 하는데, 아이겐 벡터는 로테이트를 하지 않아.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게 무슨 말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게 지난주 챕터, 그러니까 지지난주 챕터에도 나왔고, 이번 챕터에도 나오거든요. 제가 어디인지 잘 못 찾아가지고 제가 그렇긴 한데, 그게 뭔가 연관이 있는 것 같긴 해요. 그, 저는 그때 계산을 한번 했었던 것 같아요. 그거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아마도. 그러니까 이게 아이겐 벡터라는 게 그냥 스케일만 하고, 얘를 로테이션이나 리플렉션을 하진 않잖아요. 근데 그게 자기장 쏘는 거 하고 뭐가 관계가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게 그러니까 다른, 그, 그러니까 그때 계산했을 때 요 계산하고 요 계산이 다르거든요. 맨날 똑같은 것만 자꾸 쓰니까 다른 걸 해보고 싶은데 이게 제일 쉬운 것 같아가지고 이- 이거 하면은 이렇게 나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변화가 없죠. 그냥 측정값만 보여주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측정 가능한 상태라고 그냥 그렇게 해석하고, 그러니까 뭐 측정 가능 물리량으로 쓰면은 이게 측정 가능 물리량이니까 측정이 아니라 여기다 네, 가능이라고 쓰면 나을까? observable. observable이 측정 네, 가능, 그러니까 요게 측정 가능하잖아요, 요게. 그죠? 네, 기저 상태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요렇게 요 고유값이라는 측정 값을 보여준다. 그렇죠? 네. 근데 이걸 해보세요. 이걸 하면은 다르거든요, 이거.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죠? 이게 아까 했던 그거네. 2분의 1 하고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2분의 1 되잖아요. 네. 이거는 양자 상태가 변하잖아요. 이거는 양자 상태가 변한 거거든요. 음. 베이스 그렇죠? 스테이트가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렇게 변화시키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이럴 때는 변화시키는 역할을 한다. 이거 말씀하시려고 한 거 아니에요? 비어 선생님? 내가 미아쌤 내가 다시, 내 다시 얘기해 마음대로 막 보세요. 이상한 얘기를 한 건가? 예? 미아쌤 다시 얘기해 보세요. 아까 한 문제. 잘 그게 이제 아이겐 벡터는 연산자를 줘도 변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스케일만 달라지고, 그죠? 앞에 1이 붙거나 2가 붙거나 이런 식으로, 여기도 지금, 아, 여긴 네. 비어 아니구나. 선생님, 아이겐 벡터라고 말할 때는 어떤 행렬의 아이겐 벡터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이 오퍼레이터의 아이겐 스테이트, 아이겐 벡터가 바로 요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그거 아까 미아 어, 선생님 하신 말씀을 그대로 해보면은 요거는 어떤 회전시키는 게 아니고 그냥 이렇게 그냥 측정값만 보여주는 거. 그렇죠. 그게 이제 그렇게 되거나 아니면 앞에 뭐 2나 스케일만 된다고 했거든요. 근데 네. 이게 피직스, 뭐 퀀텀 컴퓨팅 용어로는 아이겐 벡터가 아이겐 스테이트래요. 네. 그런데 그러면 그리고 이제 연산자가 자기장이잖아요. 그래서 그냥 자기 자기장을 주면 아이겐 스테이트가 자기장을 받아도 안 바뀐다는 말인가? 뭐 좀 그게 좀 연결이 안 돼가지고요. 안 바뀌는 것 같아요. 예, 측정값만 보여주는 것 같아요. 음. 측정값만. 그 앞에 1이 그건 거 아니에요? 아이겐 밸류?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거는 어떻게 보면 아이겐 벡터, 아이겐 밸류의 그냥 기본 정의가 저렇게 되는 거니까, 음. 좀 어떻게 보면은 당연한 것 같아 보이기도 하고요. 음, 그러니까 그냥 요 경우랑 요 경우가 달라요, 조금. 그러니까 그 1, 0은 아이겐 벡터니까 예. 람다 얘는, V 얘는 이렇게 되는 아이덴티가 아니에요. 거잖아요. 근데 예. 밑에 네. 거는 아이겐 벡터가 아니니까 예. 음, 그렇죠. 아이겐 밸류만큼 곱해진다라는 거는 아까 미아 선생님 얘기하신 것처럼 그 뭐 변환되지 않고 스케일링만 된다? 그 앞에다가 람다 그 아이겐 밸류만큼만 곱해지는 거잖아요. 아이겐 벡터에다가. 네. 근데 이게 그 실제 자기장을 쏘았을 때 베이시스 스테이트가 이게 이제 스케일링만 된다는 게 이게 뭐 에너지 레벨인 건지 뭔지 그 잘 모르겠어요. 그런 것 같아요. 아까 김학 선생님 말씀하셨던 두 가지 에너지 상태를 이렇게 나타내는 것 같아요. 숫자, 우리가 구별할 수 있는 숫자. 그죠? 그러니까 1, 0이면은 마이너스 1. 햇 0일 텐데 얘가 스케일이 된다는 게 실제 물리적으로는 어떤 의미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수학이랑 물리랑 연결 짓는 게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여기서는. 음, 그런 것 같아요. 예. 그냥 그 행렬로만 봤을 때는 뭔 소린지 알겠는데 음, 양자 역학으로 물리로 이해하려 그러면 이게 뭔 그러니까 소린지 모르겠고. 이거를 제대로 설명해 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이걸. 음, 아무도 유튜브 없어요? 보면 느닷없이 이게 갑자기 파울리 연산이라고 느닷없이 음. 들어오면서 이거의 성질만 보여줘요. 제곱하면 i가 된다 뭐 하면서 그거야 계산해 보면 그렇게 계산해보면 되는데 알겠는데 네. 그게 어쨌다는 그게 거야. 측정 가능한 물리량하고 뭐하고 관련이 있다는 거냐 이러면은 제대로 설명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아니, 그래서 그거를 좀 설명을 해볼까 생각을 했고, 그러려면은 양자역학의 역사 이런 걸 좀 얘기를 해야 되고, 어, 흑체 복사, 무슨 광전 효과, 그다음에 슈테른 게를라흐, 그다음에 또 이중슬리처럼 뭐 이런 거를 하면서 물리학자들이 어떤 생각을 했는지를 좀 얘기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선생님 얘기하고 싶은 만큼 다 얘기해 주세요. 다 도움 될 것 같아요. 자신이 없어서 우리 천천히 해도 되니까. 그냥 이것만 하자.
먼저 이거를 해야지. 거기서 막 헤매다 보면 큰일 나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안 큰일 나요. 근데 쌤 있잖아요. 근데 지금 생각한 건데 맞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여기 잠깐만요. 어, 뭘 지울까? 아니요, 지우지 마세요. 지우면 안 돼요, 쌤. 잠깐만요. 어, 요거 있잖아요. 됐지? 어, 요거 있잖아요. 혹시 그 확률, 이게 베이시스 스테이트니까, 아이겐 스테이트, 베이시스 스테이트니까, 요게 나올 확률일까요? 확률하고 연관되는 걸까요? 그건 아닌 것 같아. 이게 확률이냐고요? 확률하고 연관이 되는, 확률 아닌. 아니에요? 확률을 얘기할 때는 그게 일이 측정될 확률, 뭐 이런 식으로 확률이라는 말을 쓰죠, 우리는. 그러니까 요 아이겐 스테이트가 측정될 확률, 뭐, 이렇게 관계가 있을까요? 그건 아니고 이거에 측정 가능한 물리량은 여기 G 방향에 사실은 G 마이너스 뭐 이건 중요한 게 예, 예. G햇 방향의 스핀 성분이에요. 뭐가 스핀 성분이라고요? 측정 1이요? 가능 물리량이. 1이? observable이 G 방향 스핀 성분이에요. 이거잖아요, 그럼 이거. 어떤 거요? observable. 그러니까 observable이 대응하는 게 오퍼레이터라고 책에 돼 있어요. 그게 대체 무슨 수수께끼 같은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이 행렬이 측정 가능한 물리량과 대응한대요. 그러니까 그렇다가, 그게 뭐냐면 G 방향 스핀 성분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미 측정이 돼가지고 1,0이라고 하나의 그 아이겐 스테이트로 떨어져 있는 거죠, 이미. 떨어져 있었을 때 1이냐 마이너스 1이냐 두 가지로만 양자가 돼가지고 딱 나타난다는 거예요. 스핀 업, 스핀 다운. 맞아요. 그게, 이게, 그게, 이게 일이 측정되면 이 상태가 1, 0이고, 마이너스 1이 측정되면 이 상태가 0, 1이고, 이런 거 아닌가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거죠. 아, 그런가요? 네, 그래서, 우리가 실험 결과 볼 수 있는 건 요거 같아요. 그러니까 스테른 게릴라의 실험에서 볼 수 있는 건 요거고, 요거는 우리가 수학적 구조로서 모델링한 건데, 기하적으로는 알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예. 2차원 복소 벡터 공간 속에 있대요. 아니, 근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그렇게 모델을 그렇게 만들었대요? 난 참 이상한 그래도, 사람이라고. 그래도 한편으로 보면 행렬로 해줘서 정말 다행이라고 아, 생각해요. 그러게, 나 그런 생각 많이 했어요. 예, 그나마 우리가 뭔가 끄적끄적 해볼 수가 있잖아, 이거. 예, 미분 방정식 이렇게 나오면 저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원자 모형이 처음에 보어의 원자 모형이잖아요. 그거는 태양의 행성 모형이에요. 태양이 있고 그 주변을 행성이 이렇게 돈다는 모형이거든요. 그래서 보어의 원자 모형인데 거기에는 궤도가 있어요. 그래서 그 궤도라는 개념을 가지고 막 계산을 했더니 수소 원자의 움직임 이거를 그 수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었어. 근데 수소는 전자가 하나야. 그래서 수소는 나타내는데 다른 거는 안 돼. 근데 그 당시에 학자들이 자꾸 그 궤도를 가지고 자꾸 설명을 해. 근데 그 궤도는 사람이 본 적도 없고 사람이 본 것은 뭐 그 빛의 스펙트럼 뭐 이런 걸 봤잖아요. 빛의 뭐 그 에너지 양, 무슨 파동수 뭐 이런 거는 봤는데 그걸 가지고 궤도를 유추한 거죠. 그러니까 궤도는 본 적이 없는데 자꾸 있는 실체인 것처럼 하면서 계산하니까 그게 아니고 그 궤도라는 개념은 버려야 되고 지금 우리가 따져야 되는 것은 그런 측정 가능량 그러니까 파동의 그 파동수 그다음에 에너지의 세기 뭐 이런 측정 가능량만을 가지고 우리가 뭘 전자에 대해서는 계산을 해야 된다. 그래서 에너지 상태가 N에서 M으로 갈 때 이게 그 파동수가 뭐 어떻게 되고 이런 표를 이렇게 만든 거죠. 하이젠베르크가. 하이젠베르크가. 근데 이것만, 그거는 이제, 우리는 요것만 갖고 말하겠다. 업절보. 예. 그래서 거기서는 이제 무한 차원 행렬표 이렇게 나오는데 이 스피는 딱 두 개밖에 없으니까 그 행렬이 이렇게 2 곱하기 2 행렬로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파울리가 만든 거지. 그래서 수학적
어떤 모델로 해서 그 전자의 움직임을 딱, 어, 이렇게 정식화했더니 모든 계산이 다 맞더라. 그래서 이제 이걸 채택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알려면 모든 계산을 다 알아야 되는데 그죠? 우리는 일부만 하고 있어서 아마 이해 못하는. 그래서 저는 무슨 잘 못해서. 양자 조화 진동자, 그 스프링 운동이 조화 진동자죠. 뭐 양자 조화 진동자, 뭐 이런 걸 행렬로 표현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하이젠베르크가. 음, 그 원자나 분자 이런 것의 움직임은 다 그런 떨림이고, 그래서 양자 조화 진동자가 굉장히 중요한 그 양자 물리학의 요소다. 뭐 그러더라고요. 네. 근데 참 진짜 재밌는 게 우리는 그래도 선형돼서 하니까 이게 좀 더 그나마 좀 친숙해 보이잖아요. 근데 처음에 이거 만들었을 때 그 아이젠베르크가 이거 만들었을 때 물리학자들이 다 싫어했대요. 이게 뭐냐 하면서. 오히려 그 슈레딩거 방정식 만들었을 때 되게 좋아했대요. 근데 음. 그 사람들한테는 미분 방정식이 익숙한 거예요. 물리학자들한테 맨날 그걸로 문제를 풀어왔거든요. 근데 아, 우리는 슈레딩거 방정식 보면 이게 무슨 식인지 모르잖아요. 그릭 그러니까 알파벳이 너무 많아요. 그렇게. 우리는 그래도 이렇게 왠지 친숙한 2x2 행렬로 이렇게 나타내니까 왠지 네. 좀 친숙한 느낌을 아, 받는. 하이젠베르크가 그렇게 해준 거예요? 행- 하이젠베르크가 행렬이었고 우리는 지금 하이젠베르크 방식을 따라가는 것 같은데 그렇지 그렇죠. 않아요? 어. 네. 그 중에서도 파울리가 만든 파울리 행렬을 주로 다루는 거죠. 음. 한- 그래서 저 리니어 알gebra 책에 파울리 행렬이 그렇게 자꾸 나왔었군요. 그 그 나왔었어요. 예, weird 나왔었어요. inner product 뭐 할 때 뭐 맞아요. 자꾸 맞아요. 나오더라고요. 음. 지금도 여전히 weird. 이 파울리 행렬 자체가 군을 만들긴 하더라고요. 음, 네 가지 그 아이덴티티 매트릭스랑 같이 해가지고 파울리 군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파울리. 파울리군. 예. 이거는 근데 뭐 어렵진 않은 건데 이게 어려워. SU2하고 SO3 이게 어떻게 되는 건지 막 계산도 막 복잡하고. 네, 요거 쉽지 않아. 정말 골치 아팠었는데, 예. 제가 요거 잠깐 뭐 얘기를 해볼게요. 네. 지울게요 다. 네, 예. 지금. 네. 저거 좋아하죠. 시그마 제트는 100-1-1이잖아요. 음. 회전 연산자 RZ 세타는 엑스포넨셜 마이너스 I 2분의 세타 시그마 Z예요. 그 지수승을 취한 거죠. 그러니까 2의 마이너스 I 2분의 세타 시그마 Z. 여기가 2의, 2의 I 세타승. 그게 이제 오일러 공식에 나오는 거잖아요. 2의 I 세타승. 근데 여기서 2분의 세타인 것은 전자가 스핀 2분의 1 상태, 마이너스 2분의 h바 2분의 h인가? 마이너스 2분의 h 플러스 2분의 h 뭐 이렇게 돼서 이게 2분의 세타가 되는 거예요. 뭐 그 2분의 세타를 그냥 큰 세타라고 보면 2의 i 세타승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거기에 시그마 z가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수에 요 행렬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근데 지수에 행렬이 들어갈 때는 이게 대각 행렬일 때는 계산할 수 있잖아요. 그게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2의 어, 쌤, 네, 죄송해요. 이거 어떻게 되는 거죠? 저 다 잊어버렸나 봐요. 이게 행렬에 들어갈 수 있다고요? 지수가? 지수가 이 대각행렬일 때는 요거를 어 요게 1, 0, 0 마이너스 1이잖아요. 그래서 네. 1, 0, 0 마이너스 1이고 어 여기다가 2의 아, 마이너스 2분의 i 세타, 2의 2분의 i 세타 이렇게 여기가 마이너스 있고 여기가 플러스니까 여기는 마이너스가 되고 여기는 플러스가 되죠. 그래서 요런 어 행렬이 돼요. 요게 SU2의 원소예요. 근데 SU가 뭐의 약자예요? 스페셜 유니터리군. 군인 스페셜 유니, 거예요? 군? 예, 스페셜 유니터리 그룹. 그룹이에요? 그룹? 그룹이 군이죠. 예. 그렇구나. 그럼 2는 2x2여서 2인 거예요?
그렇죠. 음, 그다음에 SO3도 있는데 SO3는 스페셜 올소노멀 그룹이에요. 음. 그러니까 3차원 공간인 거죠. SO3, 쌤, 죄송해요. SU3가 뭐의 약자라고요? 스페셜 유니트리. SU2는 스페셜 유니터리 그룹, SU는 이거 SO는 스페셜 올소노멀, 정말. SO예요? 아, SO는 정규 직교, 걔들은 걔들은 2x2예요, 뭐예요? 3x3죠. 3x3. SO3, 3니까. SO3예요? SO3. 또 그래서 그거는 그 SO3라는 거는 나중에 이제 뭔가 우리가 눈에 보이게끔 양자 상태를 막 조작하면서 이렇게 3차원 공간에서 이렇게 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 상황을 말하는 건데 이 회전 영산자 이거는 우리가 좀 시각적으로 알기 어려운 거겠네요. 이거는 그죠? 이 변환이라는 거는 그 아까 뭐든 초공간에서의 변환이라 그랬나? 네. 초공간에서의 회전을 말하는 거니까 우리가 이게 이해하기가 좀 어렵겠다. 그죠? 이거를 시각적 예, 시각적. 요거를 블로그에 좀 천착을 하면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은 드는데. 그거를 블로우로 떨어뜨리는 그 과정이 그게 SO3 아닐까요? 이거는 우리가 현실 세계에서 벌어지는 3차원 공간 속에서의 모습 같은데, 그죠? 맞아요. 그래서 이거는 블로그, 3차원 공간 속이 아니잖아. 이건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고. 이거를 이렇게 보이게끔 우리 시각적으로 나타내는 과정 이거 같은데, 복소 공간이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러면 페이즈가 반 페이즈씩 가는 건가요? 뭔가요? 뭐라고요? 페이즈하고 연관이 있는 거 아니에요? 이 I 세타 넣으면 전부 페이즈 얘기하던데요. 예, 이게 막 간섭해 가면서 막 가는 거 아니에요? 모르겠어요. 페이지가 뭔지 몰라. 약간 우리 그 파동의 법칙 할 때 얘네들 상쇄하고 안 상쇄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음, 이게 오메가의 정배수면은 얘들이 더 이렇게 그 진폭이 다 더해지고 어 정배수가 아니면 이게 다 상쇄가 되나 뭐 계산이 안 되나 막 이랬잖아요. 이거 페이즈도 비슷한 개념인 것 같아요. 음, 그게 그거죠. 음. 그죠? 그러니까 이게 반 스핀이 2분의 1 상태면은 막 서로 막 다 상쇄되는 거 아니에요? 막 뭔지 모르겠지만 스페셜한 것 같은데요. 맞는 것 같아요. 음. 그래서 그 SU2하고 SO3는 SU2가 SO3의 이중 덮개군이다. 뭐 이런 말을 해요. 예, 이중 덮개군요. 예. 그러니까 아, 이게 뭔지 모르겠다. 이중 여기 덮개군이 뭐예요? 전자는 마이너스 2분의 1, 플러스 2분의 1, 여기 2분의 1이 있잖아요. 네. 이것과 관련 있는 것 같은데, 요게 이의 마이너스 2분의 i 세타승, 요 세타에다가 이 파이를 집어넣으면, 그러면은 요걸 계산하면 마이너스 i가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마이너스 이 파이를 넣으면 마이너스 i가 되잖아요. 그래서 온전히 i로 돌아오려면 이게 4파이가 돼야 돼요. 음. 이 그러니까 파, 우리의 공간 실제 공간하고는 다르다, 그죠? 그러니까 그렇죠. 이 파, 3차원에서 360도 돌리면 원래대로 돌아가는데 얘는 원래대로 안 돌아오네. 네, 720도 돌려야 원래대로 돌아오는 거예요. 뭐 그게 이렇게 약간 그 파동으로 생각하면 좀 밀리는 거잖아요. 사인 코사인 파동으로 생각하면 근데 이게 복소 공간에서 일어나는 거니까 이게 밀리는 그러니까 X선에서 밀리는 대신에 저 아무 때나 막 얘기하는 겁니다. X선에서 밀리는 대신에 이 원에서 이렇게 회전만 약간 되는 그런 형태 아닐까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모르겠어. 밀린다는 게 무슨 말인지. 아, 그러니까 죄송해요. 그 사인 코사인 할 때 이게 파이 뭐 이렇게 간격으로 하면 주기가 이게 길어진다는 거 얘기하시는 건가? 주기가 시작점이 달라지는 거죠. 맞아요. 밀린다는 그게 게. 위상차죠. 그게 아, 위상인가요? 예. 근데 이게 복소 공간에서는 그렇게 되지 않고 원에서 생각하잖아요. 각 파이로 생각해야 되잖아요. 저기 세이라 각도로 생각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기억이 잘 안 나는데 I면은 오른쪽으로 움직였나요? 이게 시계 방향으로 움직였고, 뭐, 마이너스 I면은 시계 반대 방향으로 움직였고, 뭐 이랬던 것 같은데, 이제 그니까 이제 그, 그런 걸 페이즈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X선에서 이렇게
오른쪽 왼쪽으로 밀렸던 것들이 이제 이 복소에서는 각도로 밀리는 거죠. I don't know if it makes sense. 김한근 선생님의 노트, 연구 노트구나. 멋지다. 멋지다. 지금 바로 찾아주신 거예요? 파동의 법칙? 우와. 아닌데 양자 역학의 역사인데요? 그러니까 여기서 페이즈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페이즈가 그 저는 이해를 그냥 그 오메가의 정수배가 같은 놈들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거랑 비슷한 개념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음. 그러니까 이 파동이라는 것은 사실은 원운동인 거죠. 그렇긴 한데 복소 공간에 왔을 때 그 원은 이원하고는 다른 것 같아요. 그렇죠. 여기에 막 저 호수가 들어가 있는 거죠. 네네. 복서 평면인 거죠. 예. 네. 근데 결국은 거기서는 세타가 어떻게 마이너스인지 플러스인지 이걸로 되더라고요. 그래서 코사인하고 그러니까 이 복소 공간에서 그러니까 이게 R2 공간에서는 어 이게 식이 뭐 이렇게 코사인 세타 뭐 어쩌고 저쩌고 플러스 사인 세타 이렇게 뭐 플러스 뭐 이렇게 나왔었잖아요. 근데 이게 복소 공간에 갔을 때는 뭐 플러스 뭐가 아니고 그냥 한 개로 딱 이렇게 표현할 수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거를 코사인하고 사인을 동시에 합쳐서 이제 I 세타로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플러스 마이너스로. 정치하게 얘기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뭐 어차피 뭐 하루 아침에 다 한꺼번에 다 우리가 알 수는 없으니까 이게 뭐 앞으로 가면은 좀씩 감을 잡지 않을까요? 일단 녹화 중지할까요?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잘 들었습니다.